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 꿈나무님의 5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더리치 카페에 입문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첫 임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디로 갔어요? 이천으로 경기도 갔어요. 이천? 네네. 뭐 월세 물건이네. 네, 월세 물건이었어요. 아, 네. 그래 가서 샀어요. 네, 처음에는 가자마자. 네,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딱 가봤어요. 가봤는데 좀 낡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자포님이 브리핑 해주신 대로 뭐 월세가 잘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배우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무작정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층이 3층이었는데 이제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집이었어요.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집이었고 그냥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수리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막연히. 그때 심지어 수리라는 건 수리 해보긴 했네요. 저희 집 입주할 때. 그거 말고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그냥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거 오늘 계약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사실 놀랬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 선수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약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시면서 오늘 하시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뭐 집도 멀고 또 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밥도 안 먹고 가서 좀 이제 그러면 밥을 먹고 올 테니 만약에 주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여기 올게요. 이러고 이제 저희 남편이랑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여기는 나랑 별로 그럼 인연이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계산을 이제 딱 하고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주인이랑 연락이 됐고 이제 주인이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올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거 얼마짜리예요? 거기가 초반에 9천만 원 불렀는데 제가 조금 내고 해서 8,800에 200 샀어요. 네, 200 깎아서. 그래서 월세가 얼마 나와요? 월세가 45만 원. 보증금? 보증금 1,000만 원. 철에 45만 원? 네네. 적당하네. 네. 그러면 그거 대출도 실행했겠네? 네, 제 대출 실행했어요. 그날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물건을 했잖아요.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자포님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전화를 못 했어요. 전화를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자포님 저 여기 와서 이만한 물건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사실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그냥 사인도 하고 계약금도 다 쓰고 계약서도 쓰고 돌아오는 길에 자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카톡 보냈어요. 그래서 자포님 저 꿈나무인데요. 그 되게 소심하게 꿈나무인데요. 저 아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자포님이 너 웬일이야?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 오늘 물건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자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어디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천에 어느 아파트 했어요. 이랬더니 대출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네, 대출할 거예요. 이랬더니 그러면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해서 계약서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자포님이 너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거 하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또 자포님 저 잘했죠? 이렇게 보냈더니 자포님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 잘했어. 아, 너무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포님이 잘했다고 하니까, 아, 역시 나 물건 잘 샀어. 역시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미 계약 다 했고, 계약금도 쌌는데, 자포님이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알았다. 네, 최근에 알았어요.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네. 아, 그러면 이제 대출할 때도 좀 불안하지 않았어? 네,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걸 잘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오랫동안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별로 대출에 대한 그게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그냥 자포님이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포님이 보니까 해줘. 그냥. 내가 뭐 은행이야. 그러니까. 자포님이 어떻게든 해줘. 해줘. 뭐 이런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 해줬어? 네. 나 돈 많네. 자포님 다 알아봐 주시고, 다 정말 저는 사인만 할 수 있게끔 자포님 다 해주셨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천 갔나? 아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명절이어서, 아이고, 명절이어서, 이제 대구를 가요. 시댁 이제 대구를 기억난다. 네, 대구를 가는데 하나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뭔가 생긴 거야? 네, 뭐 2개, 3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해봤는데도 그냥 그냥 사면 되는구나. 그냥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저희 남편도 대구 사람이고 저도 대구 사람이고 이제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지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대구에 딱 도착해서 한 바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살았던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를 한 바퀴 쫙 도는데 아, 이제 임장의 일상화가 되는구나.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가 별로 사실 관심 없이 봤어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이마트 생겼네? 여기 아파트 하나 들어왔네? 그냥 그 정도로만 보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임장이라고 마음을 먹고 그 동네를 다시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 네, 너무 달라졌고 너무 주거 선호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막 처음엔 제일 처음에 이제 신축을 봤어요. 신축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진 돈이 3,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3,500? 네. 그도 뭐 3,500원 계속 3,500원. 그쵸. 그때까지 계속 3,500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막 못하겠네 이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트 하나가 눈에 딱 보여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마트 맞지? 이마트 끼고 있고 창조경제가 바로 앞에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앞에 있고 뭐 체육시설, 뭐 시민운동장 이런 것도 다 도보로 가능한 그런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제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딱 생각을 해요. 하루 생각을 하고 저기 괜찮을까? 이제 하다가 다음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간 부동산이 이제 제가 이거를 사서 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물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딱 물어봤는데 되게 화내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여기 20년도 넘은 아파트인데 왜 하냐? 왜 하냐고, 왜 투자하냐고, 너가 살 것도 아닌데 왜 전세 놓으면서까지 살려고 하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저 그냥 하나 갖고 싶어서 하는데 그냥 물건 없으면 갈게요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에 딱 갔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제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여기 전세로 이거 하나 사고 싶다 했더니 제 말귀를 딱 알아들으셨어요. 딱 알아듣고 이제 물건을 이제 막 소개를 막 해주시고 그날 이제 바로
이제 그 나온 물건 이제 내부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물건이 작년에 팔아먹은 거지. 네, 맞아요. 팔아먹은 거 돈 남았잖아. 남았죠. 근데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 그 투자의 개념이 없는 거지. 네, 그냥 맞아요. 중개만 하는 네네. 부동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소장님이 잘 해주셔서 그때 이제 물건도 사게 됐죠. 네. 그러면 그때는 투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투자금이 제가 그게 1억 9,200에 매매로 사서 전세를 1억 8천에 놨어요. 그럼 1,500 들어갔네. 1,200. 1,200. 네, 1,2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팔았을 때 얼마 남았어요? 작년에 제가 2억 3,500인가? 2억 4,500인가?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한 1,500 정도 남았거든요. 세금 내고. 아니죠, 더 남았죠. 1억 9,200에 사서 2억 4,500인가? 2억 3,500에 샀으니까 거의 한 그럼 5천. 네, 한 그 정도 4천, 5천 정도? 네, 그 정도. 1,200 들여서. 네. 사실 그렇게 파는 돈들이 좀 굉장히 요긴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1년에 한 3개씩만 팔으면 뭐 연봉 나와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전세도 바로 잘 맞춘 거예요? 네, 운 좋게 그때 이제 남편이 사실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천 물건을 하나 하면서 남편이 이제 옆에서 저를 지켜봤고 2천 물건 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같이 뭔가를 해주질 않았어요. 전부 다 제가 이제 다 인테리어며 뭐며 제가 다 알아봐서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대구 물건을 했을 때는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때. 그러고 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그렇게 두 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3,500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제 막 두 개 하고 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제 난 돈이 없으면 이제 못 하나. 2년 기다렸다가 팔고 나서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이제 회사가 이제 어쨌든 회사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마통이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마통도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이제 그걸 했죠. 그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고 해서 이제 비록 이제 100% 다 제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투자금을 좀 모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고 이제 네. 또 어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알아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부평. 네, 부평 그 이제 30년 된 그 27평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몇 평이라고? 27평. 27평. 네. 나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좁은 느낌이 있기는 있었고 화장실이 또 하나밖에 없고 이러니까 좀 이제 구축이니까. 네,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네. 처음에 그 집을 살 때 부평을 샀어요? 왜냐면 남편 이제 회사가 남편 회사 네. 가까운 곳에서. 네네 맞아요. 그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서울이랑 가면 뭐 광명 정도만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사실은 뭐 직장이 그 집에서 직장이 가까운 것은 가장 장점 중에 장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뭘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어차피 몸태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올 수 있는 지역이 좀 출퇴근 거리가 멀더라도 아니 근데 좀 이상하네. 지금 꿈나무님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직장이었고, 네. 남편분은 부평의 직장이었는데 네. 왜 부평에 본인 직장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남편 직장 가까운 데로 가는 거야? 본인 직장 가까운 데로 갔으면 그렇죠. 대박 났잖아요. 그 대박 났을 텐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더 가까운 데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네. 이제 어머니가 못 살겠다. 네. 선언했어요. 못 살겠다고. 이제 간다고. 대구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부랴부랴 막 이제 실거주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투자는 많이 안 했지만 이제 부동산 그 교육을 그래도 1년 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포님이 실거주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했다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송도를 가요. 인천 사람들의 최고 로망이 송도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도를 가서 이제 막 주위를 막 임장을 또 막 해요. 하는데 이제 송도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앞에 공원이 있고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상권도 다 형성돼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앞에 이렇게 매매 얼마 막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저기 가서는 욕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날 못 들어가고 우리 가족 4명이 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축 처져서 저 송도는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송도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한 데가 이제 근처였어요.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살고 있는 근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근처 몇 군데 이제 봐서 이제 자포님한테 임장 보고서를 보냈죠. 제가 그때 이제 막 구구절절 막 편지 보냈죠. 편지를 막 써가지고 제가 이러하고 이런 곳에 살고 제 투자금이 지금 얼마 있고 이래서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데가 같은 아파트 단지였던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조금 더 평수가 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는 게 어떨까요? 34평을 갈까요? 40몇 평을 갈까요? 사실 저는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그냥 이 아파트에서 이제 송도는 못 가니까. 송도 못 가니까. 남편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 엄마가 거기서 몇 년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친구도 막 있고 하니까 그래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제 자포님한테 막 구구절절 쓰면서 편지를 딱 보냈는데 자포님의 그 답장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뼈 때리는 말. 그때 이제 자포님의 답장이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고 그냥 단 몇 줄이었는데 자포님이 저한테 왜 같은 돈인데 거기를 가려고 하냐, 같은 그곳을 가려고 하냐, 그 같은 돈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곳 분명히 인천 안에서 찾아보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활 편의 그냥 그 생활 편의를 맞아 거기에 젖어서 왜 고생하려고 하지 않냐, 돈 벌려고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이제 답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보고 그치 내가 빨리 돈을 벌겠다는 이 절실함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편안함에 젖어서 왜 여기를 또다시 살려고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청라를 가요. 청라를 가는데 청라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인천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 뭐 다 미분양 나고 뭐 그랬어. 막 미분양 나오고 막 유령 도시고 막 청라에서 사실 막 그게 아파트가 막 미분양 나고 이러면서 사실 막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심지어 택시도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밤이 늦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라를 딱 갔는데 이제 이미지는 이제 막연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딱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 굉장히 계획된 도시여가지고 반듯반듯하고 굉장히 이제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소문과랑 다르게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돌아오는데 이제 부동산을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청라의 느낌이 어떤지 먼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보려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딱 지나가는 길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막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곳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공사하네?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라를 좀 알아봐야겠다고 이제 하고 청라를 막 알아보는데 보다 보니까 청라에서 가산까지 출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청라에서 나와서 거의 막 1시간을 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이 막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기서 내가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안 생겨서 청라를 이제 못 갔어요. 못 가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좁아서 못 살겠다고 이제 집을 나간다는데 제 마음이 이제 너무 급해진 거예요. 막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막 그렇다고 막 구월동이나 막 이런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막 구도심이잖아요, 사실. 구도심을 갈 바에는 그냥 지금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을 사실 고민만 하다가 지역 선정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막 가죠. 막 가고 엄마는 계속해서 좁아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제 마음은 막 급해지고 막 이제 큰일 나서 막 자포님한테 막 정말 막 잘 묻지도 못하는데 옆에 가서 여기는 어떨까요? 막 여기는 어떨까요? 막 이렇게 막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비호님이 이제 내가 여기 입주할 아파트인데 오늘 이제 점등식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점등식 사진을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저희 카페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그거를 다른 카페 맘카페에서 그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비호님이 이제 똑같은 곳을 딱 올렸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기가 어딘지. 그래서 이제 막 물어 이제 막 카페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가 이제 가정동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저희 식구를 또 다 데리고 가요, 한겨울에 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딱 이제 차에서 딱 내렸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아직 내부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입주하려면 한 달 정도 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 한두 달? 아무튼 그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파트를 보고 저희 식구들 다 한눈에 반했어요. 여기다?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 그 웅장함과 그 막 새 것의 그 느낌,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새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7호선 개통이 되고 여기 생기고 청라가 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럼 뭐 7호선 스타필드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니까요. 뭐 시티타워가 세워지고 막 수백 가지 호재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 귀에. 그냥 나는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나 여기 가야겠다, 꼭 여기 사야겠다 이러고 일단 이제 가격만 대충 이제 물어보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자포님한테 물어봤죠. 자포님 가정동 혹시 아시냐, 가정지구 아시냐, 거기 아파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자포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거기 나도 알아. 거기 괜찮아. 거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하셨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살려고 이제 그때 이제 바쁘게 이제 딱 스타트를 하죠, 움직이려고. 그래서 그래 샀어요? 네, 샀어요. 샀는데 네. 이제 사기 전에 사실 그걸 먼저 사고 싶었어요. 그